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스터데이에 더 이상 다카 협상은 없다, No more DACA deal을 트윗을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멕시코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한 NAFTA 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트윗을 통해서 주문한 것은 의회 공화당을 향한 것입니다. 새 반이민 법안을 Nuclear Option, 과반수 통과로 이 통과 절차를 바꿔서라도 즉시 통과를 시켜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당장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카 딜, 그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고 추방 마감일을 정했는데, 그러나 법원의 추방 유보 판결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것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십만 명의 어릴 적에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의 구제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는 공중에 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이를 법안으로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No Deal이라는 선언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주 해오던 대로 그냥 화가 나서 마구잡이 트윗으로 그냥 No More Deal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민정책이나 다카 정책을 바꾼 것인지, 이 점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이스터데이의 트윗들, 그 내용은 무엇이고 분위기는 무엇이고 진행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 그리고 다카 문제를 비롯한 반이민 법안의 위치는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놓은 이 조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마감까지 의회가 처리하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 사이에 연방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추방 마감일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조치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을 하지 못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멕시코 워 등 국경 보안 예산이 이 이스터데이 직전에 통과가 된 지출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범정당적인 새 이민 법안을 여러 차례 마련을 했지만은 통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카 문제는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기가 된 사람의 재신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제 추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의 협상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No more deal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정말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홧김에 트윗에 새로운 분풀이를 한 것이냐, 그 진위 파악도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palm비치에서 이스터 휴가를 지나는 동안에 소수의 측근들만 대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Fox News의 션 해니디, 강력한 반이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인데 역시 반이민주의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과 함께 Fox News가 새로운 불법 이민 물결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이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화풀이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공화당에게 반이민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소위 Nuclear Option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60표, 절대 과반수가 아니라 단순 과반수 51표로 통과를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51명 중에 36명이 이미 여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불법 이민 물결이 계속되면서 이들이 다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카 프로그램은 2007년 이후 입국자로서 15살에서 31살까지 2012년 6월 현재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 새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는 이에 대한 자격 여건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악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국경 보안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민국 멕시코 정부가 허술한 국경 경비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라든가 국경 보안 처리에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이민 판사도 그대로 있고 억류 시설도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 중에 위협성이 적은 사람들은 그대로 석방 조치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류, 재판, 시설, 돈 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멕시코는 중부 남미 그러니까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 30만 명을 억류를 해서 미국의 입국을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미국이 준 것인데 그러니까 협조를 안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 남미 나라들의 부패와 경제 위기 또 범죄 위험성 이런 것이 고조돼서 이 사람들이 한 1000마일을 도주로를 따라오게 되는데 이 사이에 부패한 경찰과 갱과 강도들이 질비합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 이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모이고 여기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이라기보다는 난민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난민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화당 내 보수계에서도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로 공화당 내 온건계라든가 기득권층에서는 좀 더 자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2020년도에 대통령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트윗을 통해서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냐 이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공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단 베이어 버지니아 출신의 하원 의원은 트럼프의 트윗은 다시 한번 그의 이민 정책 하에 감추어진 인종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입장은 시종 반이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4월 2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 보복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주말 다카 프로그램 북미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무기로 멕시코를 향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더 이상의 다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멕시코가 마약과 사람들의 거대한 흐름을 막지 않으면 나프타를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겸 배우 빌 코스비의 재심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언론들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미투 캠페인의 여파로 코스비가 어려운 재심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학 여자농구팀 코치 안드리아 콘스탄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17일부터 18일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됩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재팬 패싱을 우려한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실시되는 만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의 대형 백화점 삭스 피프트 애비뉴와 삭스 오브 피프트, 로드 앤 테일러 등 3개 백화점 체인의 데이터가 해킹당해 쇼핑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이 체인의 모기업인 캐나다의 허드슨스 베이 본사는 어제 이 백화점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대량 유출됐다고 발표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해킹을 멈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금년 1, 4분기 범죄가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살인 25%, 총격 사건이 17% 감소했습니다. 시경은 1,900정의 불법 총기를 이 기간 동안 압수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일리노이 주법의 변경으로 경찰이 성범죄 취급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법은 모든 성 관련 범죄 신고 시에 경찰이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경찰 등 각 지역 경찰은 성범죄 취급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앰뷸런스가 건물과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벨보드시 소속 앰뷸런스가 신장투석 환자를 태우고 가던 중 거리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와 운전사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앰뷸런스는 충돌 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7도. 내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 오전에 맑고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4도. 목요일 흐리고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1도입니다. 잠시 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이